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다음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건데요. 자, 가스공사는 지원동기, 의사소통 능력, 기술력 이렇게 해서 앞에 표시를 해줬네요. 그렇죠? 친절하게. 자, 보니까 선택한 희망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K하고 S하고 A 다 포함되는 거 알겠죠? 네, 역량이라고 지식 역량, 스킬 역량, 뭐 태도 역량. 그러니까 태도도 여기서는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준비 과정이나 경험을 근거로 설명해 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가스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및 향후 자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직무 준비 노력을 쓰라고 하는 것 이외에 포부가 같이 나와 있죠.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제일 많습니다. 왜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쓰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원 동기 자체가 곧 포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도움이나 어떻게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왜 가스공사에서 하고 싶은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들 쓰는 게 KSA, 네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쓰는 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1500바이트니까 대략적으로 한 800자 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글자 수로 따지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줄이니까 뭐 50자. 그렇죠? 외가스공사 한 150자. 직무준비 노력 한 300자. 계획 같은 거를 따지고 보니까 한 200자 정도 되는데 300자 정도 나오면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목표나 어떤 도움 기여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과 사업과 연관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국공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라고 하니까 팀워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 인풋이 무엇이냐? 바로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은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노력했던 과정과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로 설득했던 경험을 써보세요. 논리적인 근거로 설득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논리적인 근거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논리적인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상대방을 설득하게 취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네요. 너무 많이 쓰라고 하고 너무 많이 요구해.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요. 논리적인 근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문서나 그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자료나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보상. 단순히 그냥 나만 따라와 이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나를 따라와. 그럼 너에게 이러한 이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득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어야만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내가 제시한 이런 의견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서 훨씬 더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따라가면 너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득에 대한 의미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교육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서 습득한 전공 지식, 그 다음에 기술 및 경험들이 어떠한 코가스 업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업무 수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잘 수용할 수 있는 이유. 이거는 1번은 직무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가스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정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은 좀 헷갈렸어요. 뭐였냐면 이건 똑같아요. 어떤 목표에 도움이 되고 싶다. 어떤 목표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준비가 있다. 이건 똑같습니다. 1번, 3번 빼고 2번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2번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앞에 썼던 내용이 여기도 겹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과거의 교육과정이나 경력들을 통해서 습득한 전공 지식과 기술 및 경험들이 코가스의 지원 분야 내 업무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식과 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건데 자, 이건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앞으로 2번에 해당되는 거. 왜 가스공사에 적용될 수 있냐? 네. 있으면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된 직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내가 안전에 대한 부분도 했다면 안전에 대해서 지금 가스공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래서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전 관련돼서 내가 위험물 관련돼서 해봤으니까 위험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나눠서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준비 과정과 목표했던 바를 쓰는 것이고 이거는 왜 그것들이 가스공사에서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번하고 3번 쓰실 때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내용이 중복되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차분히 읽어보면 중복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지원 동기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좀 회사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 회사에서 왜 이걸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써봐라 하는 거고 직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직무에 대해서 너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목표를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 직무 지원 동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나 도움을 주고 싶어 지원했고 이래서 어떻게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나갈 것이다. 2번을 제외하면 됩니다. 이 2번에 대한 부분들이 이 3번에 나오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쓰는 것은 3번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이런 부분 좀 저도 처음에 좀 앞에 부분 안 읽어보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읽어보니 1번과 3번은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은 또 문제의 능력이네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이 똑같아요. 앞에 썼던 내용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단, 여기서 또 뭔가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 상황, 문제 인식이 되겠죠. 보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했던 자신만의 기준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분석했던 자신만의 기준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해결의 결과가 드러나도록 써봐라. 결과적으로 결과물들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 이런 것들은 어때요? 결과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결과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추상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했던 자신만의 기준인데 예를 들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쓰다 보면 친구들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존과 좀 다르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쓰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거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던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워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까다로워졌네요. 그렇죠? 이전에 그냥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써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재고 관리가 안 돼서요. 엑셀 파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문제가 기존과 다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쉬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의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재고 파일을 잘해서 엑셀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던 내용이었으면 이거를 재고 파악을 위해서 엑셀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뭐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예를 들면 재고 파악을 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전에 너무 누락된 재고가 많아서 엑셀을 만들어도 잘 내용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사항들 좀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 내용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가스가 지속적으로 지켜온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를 향한 도전, 멋있네요. 사회에 대한 책임, 미래를 향한 변화, 사람에 대한 신뢰, 이 네 가지 가치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3년 이내 관련된 능력 개발에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를 향한 도전, 뭐 글로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고요. 사회에 대한 책임, 봉사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미래를 향한 변화, 나의 어떤 자기개발 노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 뭐 이것들은 뭐 팀 내에서의 신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 3년 이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최근의 경험일수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반장했다고 지금도 막 리더십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웠다고 해서 지금도 귀여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귀여워야지 3년 이내 귀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최근 3년 이내로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에 준비했던 노력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뭐 세계를 향한 도전으로서 쓸 수도 있고요.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 건데 이런 내용부터는 핵심 가치의 주요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창의력 쓰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 쓰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쓰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한 경험 위주로 해서 가치를 선정하여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지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오고 있는 항목이고요. 기업가형, 통섭형, 도전형, 가치창조형 인재 중에서 가장 잘 부합되는 걸 생각하는 것들 한번 써봐라. 그래서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상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항목을 구성할 때 인재상과 핵심 가치 플러스 직업기초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항목을 구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도 하나씩 이제 포함시켜서 거기에 맞는 너의 노력과 역량을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회사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 이러한 항목들은 우리가 어디서도 활용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면접에서 본인이 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본인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본인을 왜 뽑아야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땡땡 기업에서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의 땡땡 부분과 땡땡 부분에 부합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를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면접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가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2가지 선택해서 밑에 내용과 겹치지 않아야 되겠네요.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교육 경험, 경력상 등과 연계하여 작성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니까 교육 경험, 경력 둘 다 쓰라고 나와요. 둘 다 겹치지 않아야 되는 내용으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나의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직무에 부합하는 나의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상에 대한 교육, 경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약간 애티튜드 부분에 많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태도 부분 이런 교육, 경험, 경력에 대한 부분은 K하고 S에 좀 더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스킬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해당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연계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인데 그냥 의견을 쓰세요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달라고 해요. 문제의 능력이고 조직 이해 능력이 합쳐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뭔가 이슈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써봐라. 발전 방안 자체가 결과적으로 문제의 능력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력공사에 대한 사업과 주요 이슈에 대해 쓰시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누진세인데 이 누진세는 너무나 올드해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들이나 지적받은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알리오 사이트에서 대내외 지적사항 앞서 우리가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내외 지적사항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인해 보면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비리 사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췄다거나 너무 약간 뭐 갑질을 했다거나 약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정정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서 이건 나랑 좀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 선택하셔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내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후 3번 항목이 조금 바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에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냐면 관심 있으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갖고 저런 건 좀 내가 들어가서 고치고 보고 싶다, 변화시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와서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한번 써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의 항목 사례가 되겠네요.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의 자기소개서도 그 어떤 내비게이션 전략과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책에 있는 내용의 경험들이 되게 임팩트 있고 되게 좋은 경험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생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또는 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치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에겐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와 방향에 적합하거나 부합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NC에서 지구치 능력의 키워드를 적용하고 집어넣어서 작성해라. 그러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그 책을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이번 강의와 같이 결부하여 준비하시면 공기업 취업 준비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정리했고요. 다음에 이제 면접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